네, 안녕하십니까. 정치일타 강사 오봉석입니다. 지금 전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명태균 리스트가 각종 뉴스 정치면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명태균 리스트 27명 중에 가장 돋보이는 인물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다루지 않고 있는데 여영국 정의당 전 대표의 명단이 명태균 리스트 27명 안에 등장을 하고 있어서 이 소식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강혜경 씨가 폭로한 명태균 리스트 27명의 명단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분류를 해보면 27명 중에 현 여권 인사가 24명입니다. 절대 다수죠. 명태균 씨 자체가 국민의힘 그 이전 자유한국당 계열에서 정치 브로커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절대 다수인 24명은 현 국민의힘 정치인 전현직 정치인이죠. 이분들이 다 24명이 있고 여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정점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전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주목하는 것은 나머지 3명이에요. 3명은 현재 야권으로 분류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명태균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명이 누군지 함께 살펴보면 첫째는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국회의원인데 이분은 약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현주 의원은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계열에 있다가 총선 전에 민주당에 입당해서 현재 국회의원까지 되었기 때문에 명태균 씨와 관계가 있었을 수 있다.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야권 인사 중 2명이 남는데 한 명은 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입니다. 이분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동안 한 번도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 갔던 적이 없고 줄곧 해서 민주당에만 있었는데 어찌해서 명태균 리스트에 올랐는지 이 대목은 향후 추가 폭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폭로와 언론 보도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장 주목하는 것은 정의당 전 대표였던 여영국 전 대표입니다. 이분은 창원 지역에서 노동운동을 오랫동안 했었고 진보 정치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부르짖었으며 정의당의 대표까지 했던 인물인데 이분이 진보 정치 대표까지 했던 분이 가장 대척점에 있을 것 같은 명태균 씨와 리스트에 올라와 있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충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극과 극은 통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추가 폭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가 폭로를 보되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 주로는 여영국 전 정의당 대표가 직접 발언했었던 주요 내용을 통해서 하나하나 되짚어보는 방식으로 오늘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명태균 리스트 27명 중에 명단에 올라와 있는 여영국 전 정의당 대표가 본인의 SNS를 통해서 10월 22일 엊그제입니다. 지금 방송 촬영 시점을 기준으로 엊그제 본인의 SNS 계정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저는 명태균 씨와 창원대학교 산업비즈니스학과 동기입니다. 아마 이제 그 지역에서 대학 동기로 만났나 봐요. 10여 년 전쯤 경남 도의원 할 때 10년 전이면 2014년 당시 6회 지방선거가 있을 때로 추정이 됩니다. 이때 명태균 씨와 여영국 전 정의당 대표가 만났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미공표 여론조사를 좋은 날 리서치, 당시는 좋은 날 리서치였나 봐요. 대표가 명태균 씨로 있는 한번 맡긴 기억이 있습니다. 10년 전 2014년 지방선거 즈음에 여영국 정의당 전 대표가 명태균 씨에게 미공표 여론조사를 맡긴 적이 있다. 명태균 리스트 27명 중에는 아예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처음에 모른다고 했다가 입장을 번복하는 사람도 있고 확대 해석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 정치인들도 있는데 일단 여영국 정의당 전 대표는 사실관계는 맞다. 내가 10년 전에 명태균 씨가 있는 좋은 날 리서치라고 하는 곳에 미공표 여론조사를 맡긴 적이 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팩트 체크는 일단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 보겠습니다. 지역에 기반한 여론조사 기관에 공표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의뢰한 일을 두고 무슨 리스트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어 이게 여영국 전 의원의 입장인 거죠. 지역에 기반한, 그러니까 경남 지역에 기반한 여론조사 기관에 공표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고까지 이제 여러 가지 팩트가 나오고 있는 건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그런 거예요. 앞서 27명에 이르는 명태균 리스트 명단 중에 24명, 절대 다수가 다 국민의힘 계열이었고 3명만이 있는데 이현주 의원은 이해가 됐고, 그러면 적어도 진보 정치를 오랫동안 했으며 한 정당의 대표까지 했었던 여영국 의원의 정무적 감각으로 명태균 씨가 한나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계열의 정치 브로커였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특히 본인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다시피 지역에 기반한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했잖아요. 창원이나 경남 지역에 기반한 여론조사 기관이라는 것인데, 지역의 특징이 뭐죠? 한 달이 건너면 다 한다는 거예요. 한 다리만 건너면. 지역은 작기 때문이죠. 그러면 명태균 씨의 정치 성향을 몰랐을 리 없다. 또한 창원대학교에서 함께 공부했었던 동기이기도 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여영국 전 대표는 명태균 씨가 한나라당, 현재는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 계열의 정치 브로커임을 알고 있었지만 10년 전 2014년 지방선거 때 미공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그 팩트가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누구보다 앞장서서 진보 정치를 부르짖었던 여영국 전 정의당 대표는 왜 한나라당 계열, 현재 국민의힘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미공표 여론조사를 의뢰했을까? 아, 본질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본질이 정말 뭐죠? 왜 그랬을까?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이전에 있었던 여영국 전 정의당 대표의 주요 발언을 통해서 하나하나 유추해 보겠습니다. 2022년 대선 즈음이었습니다. 3월 4일이었는데 여영국 대표 입장문이 발표해요. 당신이 정의당 대표였죠.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민주주의를 조롱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여영국 정의당 대표 입장문이라고 좀 약간 강경하게 입장문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불과 나흘 전 생뚱맞은 자문위원 임명장을 보낸 무례와 몰상식에 항의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사과를 요구한 정의당을 또다시 모욕한 짓입니다. 대선 즈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여영국 대표에게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조직본부 국민행복 복지특별위원회 대외협력분과위원장, 엄청 깁니다. 그냥 맨 끝으로 가겠습니다. 대외협력분과위원장에 임명했다고 임명장을 보내왔어요. 이걸 또 문자로 또 공지도 했고, 이 내용을 여영국 대표와 당시 정의당이 이것을 언론에 공개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하나 해프닝인가 정도로만 이것이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가는 것 같았는데, 지금에 와서 명태균 리스트 사건이 발생한 지금에 와서 이 여영국 대표 입장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 조금 더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먼저 지난 대선 시기에 국민의힘 측에서 여영국 대표에게 임명장을 2번을 발송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어떻게 실수를 2번이나 할 수 있지? 그리고 지금 제 옆에 띄워 놓았지만 임명장이 정확하게 여영국이라고 정확하게 되어서 나옵니다. 단순히 실수로만 보기에는 좀 의심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당시는 해프닝으로 넘어갔었지만 적어도, 물론 여영국 대표는 이거에 대해서 즉시 공개 사과를 하라고 입장문을 낼 정도로 매우 기분 나빠하고 강력한 항의의 촉구 입장을 발표했는데, 반대 측의 입장, 윤석열 선봉과 당시 국민의힘 측에서는 여영국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국민의힘의 선대본부 분과위원장에 임명할 정도로 관리되는 리스트 명단 안에 여영국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명단에 없는 사람을 굳이 임명장을 보냈으면, 물론 이제 실무자의 어떤 실수, 해프닝 정도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관리 명단에 여영국 대표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이 대목이 지금 명태균 리스트 전국에 와서 다시 한번 좀 곱씹어보는, 왜 윤석열 캠프와 당시 국민의힘 측에서는 여영국 대표를 관리 리스트 안에 포함시켰을까? 지금 명태균 리스트 대목을 보면서 다시 한번 곱씹어 보는 것이고요. 조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1월 21일자 SNS에 여영국 대표가 올린 내용인데요. 정치적으로 되게 중요한 내용이어서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참고로 이때 이제 대선 직전이었죠. 모두의 초미의 관심이 대선으로 지금 집중되던 2022년 1월 21일자로 여영국 대표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합니다. 진중권 교수가 정의당 입당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저는 당의 귀책 사유로 떠난 많은 당원들에게 사과를 하고 다시 당과 함께 할 것을 호소해 왔습니다. 당 대표로서 복당 및 입당하는 분들의 감사한 마음으로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중권 교수는 대선 이전에는 범진보 지식인, 진보 인사로 분류되었던 분인데, 지금은 이 보수 진영의 가장 앞장선 인물로 진중권 교수가 지금 우리가 모두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대선 전에는 그것이 확실치 않을 때였어요. 저렇게 진보적인 인사도 조국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비판할 수 있구나. 공정과 정의에 대해 진중권만한 진보 지식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대선 전에 일각에서, 특히 이제 언론에서 많이 부풀려졌었던 때인데, 진중권 교수가 지난 그 조국 사태에서 정의당의 모습에 실망했다고 하면서 탈당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여영국 대표가 대선 직전에 진중권 교수가 복당하겠다, 입당하겠다 밝히자 그거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을 낸 것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앞서 저는 당의 귀책 사유로 떠난, 귀책 사유라 함은 당시 조국 사태 당시 정의당이 진중권 교수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지 못한, 즉 조국과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더욱 강력하게 싸우지 못한 것을 귀책 사유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입당을 처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영국 대표의 입장인데, 진중권 교수는 이때 입당하고 이후에 또다시 탈당하는 소동을 겪었습니다. 이정미 대표 시절에 당시 이제 당에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발생하면서 진중권 교수가 2차 탈당을 했고요. 지금은 완벽하게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가장 앞장선 보수 지식인으로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진중권 교수인데, 지난 대선 시기 가장 예민했던 그 시기 대표를 맡고 있었던 여영국 대표는 두 팔을 벌려서 이러한 진중권 교수를 환영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정치인 여영국의 정치적 소신과 입장이 어떠한지를 지난 진중권 교수를 환영하는 이러한 입장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 11일 이러한 내용을 발표합니다. 당시 이제 대선이 끝났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많은 분들이 이제 불안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가뜩이나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지금 늦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을 한 석이라도 더 차지하고 있는 21대 국회 안에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국민적 여론이 점점 끌어오르던 시점이었고, 윤석열 당시 당선자가 검찰 개혁을 무력화하려고 하는 국민의힘과의 그러한 일들이 2022년 대선 이후 본격적으로 발생하던 시기에 정의당 대표였던 여영국 대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검수완박, 검찰 개혁을 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이 입장이 언론을 통해 상당히 크게 보도가 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었던 검찰 개혁이 좌초하게 됩니다. 21대 국회 마지막이죠. 이렇게 밝힙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불을 지핀 검수완박으로 검찰 개혁이라는 단어 쓰지 않아요. 그냥 검수완박이라고 약간 폄하하는 발언으로 멘트를 시작합니다. 다시 검찰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일체 논란과 행동에 깊은 우려를 밝힙니다. 검찰 개혁을 논란이라고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밝힙니다. 대선이 끝나고도 양당 진영 대결이 지속되는 지금 검수완박은 그 의도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만 증폭시켜 진영 대결과 갈등만 확대될 뿐 좋은 해답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대선은 끝났으니 이제 검찰 개혁은 묻자라고 하는 것이 여영국 전 정의당 대표의 2020년 대선 직후의 입장이었고, 이 내용이 언론에 대거 보도가 되면서 21대 국회 마지막에 검찰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는 이런 미완의 개혁으로 남겨두고 지금 우리가 윤건희 정권, 검찰 독재 정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정치인의 입장 그렇습니다. 검찰 개혁은 정치적 공방만 증폭시키는 진영 대결과 갈등의 상징으로 검찰 개혁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명태균 리스트 27명 중에 모두가 다 하나하나 살펴보야겠지만 언론의 윤석열 대통령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각이 되고 있죠. 저는 그 반대쪽에 있는 그동안 누구보다 진보 정치를 주장하면서 공정과 상식과 정의를 부르셨던 왜 정의당 대표였던 여영국 정치인이 명태균 리스트에 포함되었을까? 이 점에 대해서 추가 폭로가 있긴 하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아야 한다. 정치인 여영국의 정치적 스탠스는 어디에 있었지? 지난 정치인 여영국의 주요 발언을 통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았고요. 아마 다음 주 이후에 강혜경 TV의 추가 폭로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내용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